자, 이야기 궁금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쭈니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면서 이번 코너를 또 시작해보죠. 쭈니, 오늘 주제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스테로이드인데요. 사실 저는 방송을 보진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인기 MC인 전현무 씨가 이렇게 자꾸 얼굴이 붓는 듯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놀리기 좋잖아요. 저 사람 얼굴 맨날 붓는다, 술 마셔서 부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무슨 치료를 받다가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써가지고 달처럼 얼굴이 둥그러지는 문페이스가 생겼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 굉장히 놀리던 사람들한테도 좀 충격을 주고 안타깝게 하기도 했었는데 이 스테로이드 진짜 많이 쓰거든요. 저희가 먹는 것도 있고 주사제도 있고 연고도 있고 크림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약에 대한 효과를 이미 피부 질환이 있는 여성분들이라든지 가려움증이 있어서 발라본 분들이라든지 이 약 드셔보신 분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마 다 아실 텐데 이거 도대체 언제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방송을 보진 못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방송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방송 봤어요? 네. 태양의 후예를 보느라고 이런 거 본 거예요. 아우, 태양의 후예를 2번을 봐도. 그러니까 전현무 씨가 나 혼자 산단가? 그 프로그램의 고정 멤버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성대결절이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 약물의 부작용이 문페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국소 스테로이드 쓰나요? 성대에다 바를 수가 없으니까 못 쓰죠. 주사 같은 것도 없고요. 주사제는 쓰는데 주사제는 씁니다. 그러니까 성대에다 직접 주사하나요? 직접 주사하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요? 네. 그럼 생길 수 있습니다. 문페이스가요? 네. 진짜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모르는 분도 많은데 스테로이드라는 게 저희가 예를 들면 흡입기 있잖아요. 천식 있는 사람들 스테로이드 흡입하잖아요. 그 흡입하는 거랑 주사랑 먹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스테로이드 일단 들어오면 끝입니다. 근데 그거에 반응을 하는 정도는 다 다르죠. 저는 이제 성대결절 치료가 궁금했었던 건데 성대결절 치료할 때 국소주사를 놓는다 그러면 국소주사 놓는 것만으로도 사실 생길 수는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드물지만.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굉장히 드물지만. 네, 굉장히 드물죠. 아니 그 양이 양도 중요한데요. 굉장히 적은데. 근데 이제 어쩔 수 덱사메타손을 아마 썼었을 텐데. 트리암시놀론을 썼을 텐데 트리암시놀론의 저희 스테로이드 종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약한 프레드니솔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강한 트리암시놀론 같은 약제들은 포텐시라 그래서 약제 강도가 1:6 정도 거의 막 이렇게 엄청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굉장히 소량의 그 스테로이드를 써도 똑같은 스테로이드가 아니고 주사 방법이 달라도 복용 방법이 달라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예를 들면 트리암시놀론은 약으로 저희가 먹는 스테로이드 약 6알 정도를 먹는 거에 효과가 그 조그만 거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사를 솔론도라고 하는 약제 6알 정도의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요. 그건 뭐 만약에 주사를 썼다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한 1회 주사로도 1회 주사로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때 1회 주사 갖고는 어려울 것 같지만 한 2-3번 정도 썼다 그러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죠. 스테로이드니까. 근데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성대결절에 어떤 작용을 하길래 그걸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경부 파트 의사는 아니어서 이비인후과 중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코를 더 전문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주경부 전문하시는 선생님들이 성대결절을 보시는데요. 우선 그 결절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자꾸 잦은 트라우마, 그러니까 마찰에 의한 마찰. 그러니까 전현무 씨가 방송 여러 개 하잖아요. 그쵸, 말 뭐 많이 9개에서 많게는 11개까지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목을 혹사시키게 되면 성대가 이야기를 할 때 양쪽 좌측과 우측의 성대가 맞닿아서 마찰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마찰이 결국은 성대 양쪽에 트라우마인 거죠. 우리가 손 자꾸 비비면 손바닥 까질 수 있듯이 성대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작은 외상들이 거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이제 굳은 살도 생기고 염증도 생길 수 있는 건데 그 스테로이드라는 게 가장 강력한 항염증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기다가 그 염증 때문에 부풀어 오른 곳에 더 딱딱해지기 전에 굳은 살로 변하기 전에 주사 치료를 하면 그 부어 올랐던 자리가 빨리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기도 하죠. 그럼 보통 스테로이드는 염증 치료할 때 많이 쓰는 건가요? 제일 중요하죠. 항염증 작용. 항염증 작용. 네. 그래서 이거는
스테로이드는 진짜 의사한테 있어서는 최고의 무기이자 양날의 검입니다. 진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해야 되는 건데요.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의료진들이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을 충분히 대부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반드시 써야 되는 상황에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의사가 처방할 만하니까 그렇죠. 처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대부분 그냥 믿고 쓰시는 게 손해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그 상황이 반드시 써야 되는 상황이냐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깜신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누디엄 같은 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깜신 같은 경우에 이누디엄 걸렸을 때 저희가 이누디엄이라는 게 그냥 쉬어도 되는 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써야 되면 소염제를 쓸 텐데 뭐 요즘에 저 좋아하는 프로듀스 101에서 그 걸그룹에 나오려고 하는 애들이 막 이누디엄이 심해요. 나도 다음날 오디션인데. 저도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스테로이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차이죠. 그래서 효과를 빨리 보고 싶으면 스테로이드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강력한 항염증. 네, 그 효과니까. 근데 그거는 그 효과만큼의 부작용은 사실 적거든요. 단기간 쓰면. 그래서 이거 정해진 기준은 아니죠. 그거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치료 지침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대에 염증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 내일 당장 무대에 나가서 노래를 해야죠. 불러야 되는데 저라면 쓸 겁니다. 의사가 그런 상황을 알면은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해준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환자가 나이가 어린데다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잘 케어를 받으면서 좀 쉬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오바죠. 굳이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는 건 오버라는 거죠. 저희 이식 받은 환자들 있잖아요. 그럼 뭐 거의 평생 그럼요. 먹는 간이식이나 콩팥 이식 받은 환자들은 평생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면역을 억제하고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약이라는 거죠. 네, 스테로이드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평생 복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부작용 우려가 생기죠. 있을 것 같은데. 감안해야죠. 그러니까 감안하고.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런 부작용이 생길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때 쓰는 겁니다. 이식을 했으면 이식하는 신장이나 간을 살리는 게 저희한테 중요하죠. 요즘에 간에는 잘 안 씁니다. 요즘에 신장에 많이 쓰는데 지금도 많이 쓰지만 그걸 안 쓰면 대안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쓰는 거죠. 그건 진짜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부작용이 어떤 게 있나요? 방금 나왔던 문페이스랑 또 그냥 쉽게 설명하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딱 그냥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지방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이 저희가 에너지가 섭취되면 지방이 몸속에서 생겨갖고 뚱뚱해지잖아요. 그 지방 대사라 그래갖고 지방에 이상이 생겨서 쓸데없는 곳에 지방이 막 침착 쌓이거나 있어야 될 곳은 또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지방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방 대사에.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혈관 관련된 이슈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이 얇아져요. 쉽게 터지고 막 멍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혈관이 자꾸 멍들고 터지다 보면 혈관이 닫힌 부위에 혈전이라는 것도 생기고 혈전이라는 찌꺼기가 날아다니면서 다른 이제 또 문제를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본인이 갖고 있는 호르몬 분비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는 쉽게 설명하면은 저희가 부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에서 여러 개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성호르몬도 나오고 막 그런데 그 성호르몬이 스테로이드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이상이 생기면 다른 호르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막 불균형이 와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제일 핵심적인 건데 그거 이외에도 뭐 위궤양도 생기고 뭐 별의별 게 다 생기죠. 네. 그 부작용 중에 그 의과대학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게 그거잖아요. 쿠싱. 네, 쿠싱 증후군. 네. 근데 그때는 못 느꼈는데 지금은 참 이걸 왜 몰랐나 싶어. 네. 이게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고 목. 네네네. 요즘 딱 난데. 아유, 형님. 난 스테로이드를 안 먹는데 팔다리가. 아유. 막 바지 사이즈는 이렇게 얇지 않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진짜 얇습니다. 네. 저 노영님 예능 욕심. 자학 개그. 자학 개그죠, 진짜. 예. 쿠싱 증후군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흔한 증후군은 아니죠. 근데 병원에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특히 대학병원에는 그렇죠. 많죠.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를 안 쓸 수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기이식.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갖고 있는 면역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면역력을 억제해야 되는 경우나 내가 갖고 있는 스테로이드 분비량 갖고는 안 되는 상황에서 스테로이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스테로이드 양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염증을 가라앉힌다는 그 면역력을 조절하는데. 근데 우리 몸은 스테로이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밖에서 스테로이드가 막 들어오면 내 몸에서 스테로이드를 생성하는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바뀌어서 주니까 나 일 안 해도 되는구나 착각해요. 안 만들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스테로이드가 오히려 분비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스테로이드가 없어지면 외부에서 주는 게 없어지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쿠싱 증후군의 패턴은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로이드 과다에 의한 문제가 먼저 생기고요. 과다에 의해 갖고 저희가 내 몸에서 분비하는 스테로이드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부족이 생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자꾸 밖에서 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그 시간별로 분비되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밖에서 주는 약은 그렇게 변동할 수가 없잖아요. 상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면 변동폭을 커버해주지 못하면 우리 인체는 이상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별의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쿠싱 증후군이 생겼다 이러면 약을 바로 그때 끊어야 돼요? 아닙니다. 끊으면 더 큰일 납니다. 네. 그때는 저희가 서서히 줄여야 됩니다. 내 몸이 갖고 있는 스테로이드 분비 능력이 딱 끊어버리면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서히 정말 예술적으로 줄여줘야 돼요. 이게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장모님이 예전에 의약보험 되기 전에 다치셔가지고 허리를 다치셨는데 예전에 약국들에서 스테로이드 막 무분별하게 처방해서 그냥 나눠주는 약국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0년 넘게 스테로이드를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부신 기능은 다 죽어 있고 완전히 제로에 수렴해버렸고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지 않으면 우리 쭈니 같은 내부민외과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생활을 못해요. 스테로이드가 우리 그 신진대사에 굉장히 그럼요.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네, 진짜로. 네. 네, 아무것도 못하세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용량이 조금 과다하게 넘어가 버리면 아까 말했던 이런 합병증들이 또 그냥 순식간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장기이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스테로이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환자분들 스스로도 이렇게 왜 스테로이드 먹으면 좀 반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꾸 그 약을 요구하고 찾는 경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기 만약에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편집해줘도 되는 대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약간 스테로이드제의 무서움을 깨달았던 건 쿠싱 증후군은 알고는 있었는데 또 다른 사례 하나는 저희 지인 동생이 청소년이었는데 여드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스테로이드제 처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유 없이 망막박리가 온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실제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유 없이 망막박리가 와서 이제 제가 세브란스에 있는 안과 선생님 소개를 시켜 드려가지고 이제 급하게 수술을 받아서 시력의 일부는 살렸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기를 아마도 스테로이드제를 과하게 처방받은 게 갑작스러운 망막박리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짐작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있죠.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벌써 스테로이드 때문에 혈압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망막박리의 중요한 요인이 또 혈압 상승이니까요. 그 자체가 혈관을 약하게 하니까 혈관이 약해서 너무나 연관성이 많죠.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도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인과관계를 자기가 기자 앞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그래서 그렇지만은 자기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큰 병이 있지 않은 한 제일 많이 접하는 게 피부과에서 처방받는 약인 피부과 연고, 스테로이드 연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근데 스테로이드 연고에 대해서는 저는 지나친 공포심을 유발하는 건 극히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아토피 아이들이 적절하게 잘 쓰면 잘 치료될 수 있는데 대안 치료를 한답시고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잦죠. 잘 아는 의사한테 처방을. 그럼요. 의사가 처방하는 스테로이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스테로이드는 100% 처방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처방약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스테로이드의 좀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스테로이드가 진짜 꼭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좋은 점, 스테로이드 좋은 아까 점? 여태 얘기했지만 가장 훌륭한 항염증 치료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효과면에서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있어야 돼요. 네. 있어야 되는 반드시 약이에요. 필요한 약 중에 하나. 네, 그리고 무조건. 정말 신경이 다쳐가지고 붓는다거나 갑자기 이럴 때는 응급하게 부종을 빼줘야지. 안 그러면 그때는 신경의 기능이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우리 몸에다 막 때려 붓는데 당연히 필요한 치료고요. 스테로이드가 무섭다고 피할 수 있는 치료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는
돌발성 난청이라든지 맞아. 이런 거 있을 때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투여하고요. 안과에서도 중심혈관 그 폐쇄증후군인가 뭐 이런 병이 있을 때도 포도막염에도 많이 쓰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번에 정성원 선생님 저기 그 허리 디스크 무조건 당연하죠. 그때도 되게 통증이 워낙에 심한 환자가 이제 어쨌든 정상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스테로이드제를 불가피하게 투여를 하신다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테로이드는 너무 좋은 약이고요. 대신에 좋은 만큼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잘 써야 되는데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의사가 이걸 안 쓰면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장기간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장기간 씀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당연히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즉 효과를 본 이상 부작용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감내해야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예술적으로 잘 쓰는 의사는 명이고요. 그냥 막 쓰는 의사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돌팔이죠. 돌팔이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되도록이면 한 군데서 쓰시는 게 좋아요. 이왕 쓸 거면. 한 병원에서. 병력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스테로이드의 가장 명의가 내부비내과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처방해주는 스테로이드 처방을 신뢰하되 어쨌든 간에 스테로이드제가 부작용이 심한 약이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이게 자기가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써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계속 이렇게 처방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선생님에 대해서 약간 뭔가 선생님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시는 확인을 하고 상태 확인해야 돼요. 장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2-3차례의 주사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워낙 그 효과가 강력하고 사람마다 달라서. 그러면 뭐 이런 국소 치료했던 거는 좀 용량이 좀 고용량이었던 거고 저용량으로 강한 용량, 그러니까 강한 강도의 스테로이드를 저용량 쓴 거죠. 그럼 저용량으로 오래 쓰는 것도 문제가 되는 당연하죠. 거고요. 5ml짜리라 그래서 저희가 가장 약한 약을 가장 적은 용량을 써도요.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는 2주 이상 지속되면 떨어지기 시작해요. 본인에서 몸에서 분비한 등. 그러니까 이것도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군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스테로이드는 1번 강력한 항염증제, 2번째 반드시 필요한 면역 억제제, 면역력이 과민해서 생기는 아토피, 뭐 건선, 진짜로 이런 그리고 이식한 사람들 무조건 써야 되고요. 3번째 항암제입니다. 이게 저희가 림포마라 그래서 림프선 종양이 있을 때는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응급으로 사람을 살릴 때 진짜 척추신경 마비를 유발한다거나 뇌압 부종이 왔다거나 이럴 때 써야 됩니다. 목 안이 부어서 숨길이 막히면 사람이 숨을 못 쉬어서 죽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다가 갑자기 죽을 수 있는 상황이 호흡기가 부으면 공기가 폐로 들어가야 돼. 산소가 폐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 길이 부어서 막혀버리면 갑자기 알레르기 쇼크가 와서 맞아요. 그런 상황. 그때도 스테로이드 당연합니다. 그때도 스테로이드로 부종을 쭉 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과에서 다 쓰겠네요. 당연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안 쓰는 과는 정신과 정도? 네. 안 써요, 형님? 저희는 안 씁니다. 정신과 안 써요? 예. 저희는 뭐 저희과 질환 때문에 숨길이 막힐 일도 없고. 선생님이 그거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아까 연고 얘기하면서 연고 보면은 흡수율이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피부의 부위마다. 이 생식기하고 눈꺼풀이 제일 많이 흡수가 된대요. 맞아요. 제일 얇아요. 눈꺼풀 바를 일이 있죠? 왜 없어요? 생식기 바를 일이 뭐가 있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많이 바릅니다, 형님. 습진. 생식기 습진이 있어서. 눈은요? 눈도 많이 생겨요. 저희 뭐라 그러지? 익제마 뭐냐? 그것도 습진 같은 건데 눈꺼풀에도 생겨요. 씁니다. 그럴 때도 바르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못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형 바르셨구나. 난 자주 발라. 그거 사타구니 밑에 저희 뽕알 밑에. 잘못했어. 이제 정리하자. 많이 생겨갖고 습진 생기잖아요. 그것도 발라줘야 된다. 바르고 계시나 보네요. 간지럽잖아요. 되게 좋아요, 형님. 평상시에 잘 좀 말려. 워낙 많아. 그건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나 뭐 질문하려면서 까먹었어. 부식 얘기 나가다 하다 말았어요, 부식 얘기. 네. 그게 완전히 그 기능이 망가지면 다시 회복은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정말 그것도 회복이 되면 우리 장모님 왜 계속 드시고 계시겠어요? 부신 기능 부전이라 그러는데 정말 드물지만 되긴 되는데 안 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약을 줘야죠. 의사의 처방을 최대한 신뢰하되 굉장히 부작용이 큰 약일 수도 있다라는 걸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군요. 꼭 말씀드려야 될 거 3가지. 1번 관절염이 있을 때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이라는 게
염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사 주면 좋아지는데 만성적으로 쓸 수 없는 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염이 있을 때 써야 되는 경우에는 써야 되지만 오랜 기간 쓰시는 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그 오랜 기간이라는 걸 의료진이 알아야 되니까 한 곳에서 꾸준하게 받으시는 걸 추천하고요. 네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한약에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 들어있는 한약이 있고 안 들어있는 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네. 다만 먹었는데 자꾸 식욕이 촉진되고 뭔가 진짜 기운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 그거는 보약 성분 중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살찌죠. 그거 살찌죠, 먹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보약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찐 거 아니야, 써니는? 고3 때 먹은 녹요. 네. 그 두 가지 상황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네. 요즘의 행태는 너무 오버해서 걱정해서 써야 될 때 못 쓰는 분이 진짜 많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한때는 정말로 너무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런 우려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약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좋은 약입니다. 그 외에 식약처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위해 뭐 식품 이런 거 발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스테로이드 유사물질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스테로이드 유사물질은 뭐예요? 그건 무슨 개념이냐면 네. 호르몬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노형이랑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네. 형, 왜? 이 답을 하시잖아요. 아, 네. 호르몬은 반드시 답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수용체라 그래요. 근데 이 수용체는 호르몬을 하나만 인지하지 않아요. 노수용체. 네, 예를 들면 저가 노영한테 불렀을 때 노영이 답을 할 수도 있지만 깜신이 노영한테 불러도 노영이 답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스테로이드, 깜신은 스테로이드 유사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노영은 똑같이 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테로이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랑 똑같은 반응을 유발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걔가 더 나쁜 거가 유사물질이? 안 좋을 수 있죠. 왜냐? 얘는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주지 않았음에도 은근히 말 놓는다, 써니. 네. 아, 죄송해요. 예측 불가한 거잖아요. 의사들은 이걸 썼을 때만 이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네. 전혀 다른 놈이 이거랑 똑같은 짓을 하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요즘에 성조숙증 이런 거랑 네,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분비 결합물질 그렇죠. 이런 거 환경으로 네.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런 거죠. 개념이 되죠. 근데 요건 또 따로 한 몇 시간을 또 얘기해야 아, 되는 요것도 이제 네. 또 아이템 킵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이게 대장정을 달려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물고 뜯고 씹고 아니 이거 YG가 한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나 기대하고 있어. 깔끔한 YG의 정리. 정리를. 아까 했는데. 나 세 번이나 했어. 오늘 진짜 마지막 장. 오늘 충분히 했지만 총정리 한번.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